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의 실체를 추적했다.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큰손 장영자의 실체를 집중 추적하고 장씨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과거 생활 모습을 단독 공개했다. 장영자는 구치소에서 세븐 제작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는 장영자 금융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장씨의 어음 사기 금액은 무려 6천억 원대. 그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숙명여대 메이퀸 출신의 장씨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인척이자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의 부인으로 당시 한 달 생활비로 3억 원을 썼다고 한다. 이후 장영자는 비슷한 사기극으로 3번이나 수감 생활을 했고 최근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기 금액은 5억 원가량. 큰 손이 저지른 사건치고는 금액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충분히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 숨겨둔 재산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2년 장영자는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이철희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만 1억 원으로 평검사 월급이 50만 원 수준이던 시절이었다.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박주선 의원은 장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수백만 원의 용돈을 뿌릴 정도로 큰 손다운 씀씀이를 보였다고 기억한다. 특히 제작진이 입수한 영상에선 지난 2015년 출소 이후 해외여행, 호텔 스위트룸 숙박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간 장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장씨가 출소 이후 2년간 지냈던 호텔 스위트룸의 하루 숙박료는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 당시 호텔에서 장씨를 만났다던 한 측근은 장씨가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듯 27억 원 상당의 일본 수표를 보여주는 영상을 제보했다. 세븐 제작진은 취재 도중 30년간 장씨의 비서로 일했다는 핵심 인물을 만나 의미심장한 얘기를 듣는다. 현재 장씨 수중에 돈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제주도 300만 평 목장, 장씨의 과거 재산을 집중 추적한다. 장씨가 소유했던 부동산은 경매 등으로 남의 땅이 된 지 오래였다. 세븐에선 골동품의 애호가로 알려진 장씨가 소유했던 골동품의 경매 현장을 최초 공개한다. 감정사들은 현재 장씨가 갖고 있는 골동품의 가치를 평가한다. 앞서 지난 1월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에 대해 조명했다. 돌아온 큰 손 장영자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지난 1982년 7,111억 원대의 어음 사기 사건의 피의자. 장영자는 당시 막강한 기업들을 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와 은행장들도 감옥으로 보낸 정도의 엄청난 사건을 벌인 바 있다. 그리고 그는 74세의 네 번째 구속으로 수감 생활만 29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자 과거 미모와 재력을 갖춘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또한 남편 이철희는 중앙정보부 간부 출신이었다. 장영자는 한 달 생활비만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영자는 희대의 어음 사기를 벌인 당시 결코 사기를 한 적이 없다. 구속되는 바람에 부도가 나고 피해 기업도 생긴 것이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곧 꺼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법정은 장영자와 그의 남편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장영자는 출소 2년도 되지 않는 1994년 또다시 어음부도 사기로 구속됐다. 그 후 장영자는 2001년에 또다시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국권 화폐를 신권으로 바꿔주면
30에서 50%의 웃돈을 주겠다며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냈다. 그리고 구속 전 장영자는 IMF가 왜 왔겠나. 돈을 축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문제다. 생명을 걸고 국권의 실체를 밝힐 것이다라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이철희의 생전 인터뷰 영상을 입수했다. 영상 속 이철희는 아내 장영자 옥바라지로 꽤 지쳐 보였다. 이철희는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냐라며 그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다. 아픈 가슴을 뭐로 위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아플 거다. 그래서 그냥 안아주는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금 관계도 있지만 이제 마무리할 일들이 많을 거다. 지금은 돈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풀리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다라며 공작금 500억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제작진은 500억에 대한 진실을 추적했다. 제작진은 예금 증서의 발행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을 통해 장영자가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은행 관계자는 한 지점의 예금으로 해서는 거의 절대치이기 때문에 500억 예금 증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 달에 2~3분씩 찾아온다. 이 종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해달라고 온다. 경찰서나 검찰에서도 오고 일반인이 증서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예금 증서에 대해 전문가는 이는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며 복사를 통해 선이 뭉개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잉크젯 프린터로 위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는 2008년 예금증서 위조 사건이 위조 예금증서와 동일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위조 수표가 포착되었다. 그리고 이 수표는 장영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위조 수표였다. 하지만 장영자는 죽은 남편이 남긴 유품이다. 유효한 수표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건넸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을 통해 장영자가 수표 위조의 주범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천억 원대의 자산을 소유했다던 장영자. 그의 재산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제작진은 가장 먼저 제주도를 찾았다. 장영자가 소유했다는 토지 주변의 주민은 땅을 매입할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한 목장의 관계자는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 10년도 못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목장 부지를 사두고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사건 발생 후 명의가 넘어갔다는 것. 제작진의 취재 결과 현재 장영자가 소유한 토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전문가는 어음사기 사건으로 조달된 현금으로 누가 실명으로 재산을 소유하겠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점들을 발견하며 장영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한 전문가는 장영자의 취미생활을 눈여겨봐야 한다. 장영자는 골동품 사랑이 대단했는데 골동품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다. 부피 대비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고 보관이 쉽고 은행에 들어가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장영자는 오랜 시간 머물렀던 한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사라졌다. 이에 호텔 측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장영자로부터 숙박비를 받지 못했다. 이에 호텔 측은 그가 머물렀던 객실에 골동품을 매입하게 된다. 하지만 객실에 가득했다는 골동품은 단 37점이 남아있었고 책정가는 7,500만 원이었다. 장영자의 은닉 재산이 있는지
차명 재산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 1600여 점이 있다는 골동품의 행방도 의문이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500억짜리 예금 증서는 위조임에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장영자에게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며 사기 사건은 모르면 당한다. 당신한테만 기회를 준다. 재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장영자는 네 번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무고하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제작진 측은 고액 체납자인 그에게 재산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추징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제작진 측은 이어 우리의 사법은 현재 징역 같은 신체적 처벌 외에 부정한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미흡하다. 제2, 제3의 장영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어쩌면 그가 보내는 역설적인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주승은 국민대 사학과 재학 중이던 1983년 MBC 16기 공채 탤런트로 뽑혀 드라마 아버지와 아들로 데뷔했다. 이후 1985년 드라마 첫사랑에서 황신혜의 상대 역을 맡으며 80년대 멜로의 왕자라고 불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1990년에는 사채시장의 큰손이었던 장영자의 딸 김모 씨와의 결혼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1994년 장영자 부도 사건의 여파로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3년 후에는 췌장암이 발병해 큰 위기를 맞았다. 이후 심기일전한 김주승은 2002년 MBC 드라마 리멤버 등에 출연하면서 팬들에게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2003년에는 제18대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장으로 선임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재기 의혹을 불태웠다. 2005년 이후로는 제작자로의 변신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드라마 제작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김주승은 김 씨와 17년 만에 이혼까지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후 김주승은 췌장암이 재발해 주위 동료들과 연락을 끊고 요양 생활을 시작했으나 결국 같은 해 8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